안녕하세요. 소박한대 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짧은 머신러닝 안내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알고리즘은 UMap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의 목적은 차원 축소예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tSN이랑 비교될 만한 알고리즘인 거죠.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이 사람의 인지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사람이 보기에 결과가 인지적으로 편하다는 얘기예요. UMap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Uniform Manifold Approximation and Projection에서 앞글자 UMAP를 따서 UMap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tSN이랑 유사한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 고차원 데이터를 평면상에 표현해서 2차원에 표현해서 고차원 데이터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기 쉬운 2차원상에 표현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UMap이 tSN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 저자도 공개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론적 배경이 있고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스스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tSN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UMap의 동작을 먼저 살펴보고 대체 가능성을 판단하려고 해요. 알고리즘의 동작을 시연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셋이 있어야겠죠. KRX에서 거래되는 22종목에 대해서 2779일 동안 거래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가격 변동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게 순차 데이터죠. 해당하는 22개의 종목을 밑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종목 이름이 존재하긴 하지만 종목 이름 대신에 이런 식으로 심벌로 표현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심볼의 색깔은 해당 종목의 종목 그룹을 의미하고요. 조선은 파란색,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UMap 알고리즘의 개요를 좀 보여드리자면 알고리즘의 데이터 소스 입력은 원본 거리 데이터고 원본 거리 데이터는 아까 얘기 드린 원본 순차 데이터에서 원본 거리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는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코릴레이션 디스턴스를 사용한다 하는 거. 원본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게 5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5단계를 추후에 시각화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UMap의 핵심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UMap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선 두 번째 단계의 특성을 밑에 설명으로 써놓긴 했는데 그렇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이후에 설명을 하면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필터링하고 연결 강도 계산하고 연결 강도 합산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초기화한 다음에 배치를 최적화한다 라는 5단계를 거쳐서 UMap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 드린 거고요. UMap의 알고리즘 동작 예시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주요 사용자 입력 파라미터가 2개 있는데 첫 번째가 리얼리스트 네이버의 수. 이 예제에서는 한 종목당 고려해야 할 근접 데이터 수를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K 리얼리스트 네이버의 K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용자 입력 파라미터로 min dist가 있는데 이 min dist는 UMap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단계인 UMap 임베딩 과정에만 관여를 하고요. 평면상에 배치를 할 때 서로 밀어내는 힘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는 거 얘기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 5단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원본 데이터에서 각 종목마다 K개로 필터링한 결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예제에서 니얼리스트 네이버의 개수가 3개니까 각 종목마다 3개의 근접 데이터만 출연해서 데이터를 표현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언급할 만한 사항은 이 데이터의 결과는 비대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HD 한국 조선해양은 가까운 3개의 데이터에 포함이 되지만 반대로 HD 한국 조선해양을 기준으로 현대로템은 가까운 3개의 아이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우는 근접한 3개의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 우를 기준으로 한미반도체는 근접한 3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인 K 근접 필터링을 통해서는 비대칭적인 데이터가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개별 연결 강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나온 근접 데이터를 기준으로 두 번째 단계의 결과인 개별 연결 강도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주요하게 보실 수 있는 건 각 종목별로 가장 가까운 종목의 연결 강도를 1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 강도가 가장 센 1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롱 티슈진을 기준으로는 가장 가까운 종목이 알테오젠이고 그래서 알테오젠의 연결 강도를 1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한 종목에 가장 가까운 다른 종목을 1로 설정한다면 그보다 덜 가까운 종목들은 1보다 더 작은 연결 강도를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 코롱 티슈진의 그 다음으로 가까운 종목은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의 연결 강도는 0.5 정도로 설정이 되는 거죠. 코롱 티슈진의 세 번째로 가까운 종목은 HD 현대고 HD 현대의 연결 강도는 0.4 정도로 설정이 되는 거죠. 원래 거리 데이터를 연결 강도라는 새로운 척도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 강도는 강할수록 1에 가깝고 약할수록 0에 가깝다라는 거. 첫 번째 단계에서 추려낸 거리 데이터를 두 번째 단계에서 연결 강도 데이터로 변환을 한다라는 거고 연결 강도의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 사항, 이게 유맵의 핵심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유맵의 핵심 아이디어고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한 종목을 기준으로 K개의 근접한 종목을 포함한 데이터 공간을 설정을 하고 이 한정된 데이터 공간을 이용해서 연결 강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 공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최근접인 다른 데이터는 연결 강도가 1로 설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연결 강도가 1인 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유맵의 이 핵심 아이디어를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3단계 연결 강도 합산 과정을 보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데칼코마니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칼코마니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데이터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접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결과 데이터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결과를 보시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결과가 대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결 강도를 합산을 할 때 색깔이 섞일 수가 있잖아요. 색깔이 섞일 때의 기준은 퍼지 유니온 오퍼레이션을 쓴다라는 거. 좌하단에 있는 데이터와 쌍을 이루는 우상단의 데이터를 연결 강도를 기준으로 합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합산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래프의 엣지가 방향성이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평면에 배치를 하기에 필요한 그래프 데이터를 완성을 한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로 이 그래프 데이터를 실제 평면에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배치를 할 때 그럴듯한 초기값에서 시작을 해야 우리가 좀 더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자가 제안한 바는 스펙트럴 임베딩이란 배치 방법을 써서 평면상에 초기 그래프를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래프를 배치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평면상에 배치된 첫 번째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볼 건데요. U맵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평면상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거죠.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500번을 반복해서 배치 최적화를 했을 때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요. 원본 데이터를 그래프 데이터로 바꾸고 그래프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평면에다 배치한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연결관계가 많은 노드들이 근접해서 뭉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군집이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UMap의 결과는 사람이 보기에는 추상적인 일종의 군집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입력 파라미터를 변경해가면서 UMap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추려내려고 하는 근접 이웃의 수를 5개로 바꿨다고 하면 각 종목마다,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더 많은 연결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결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군집과 군집이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군집과 군집이 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K값이 3일 때는 없었던 연결관계가 K값이 5일 때는 생긴 거죠. 그 군집들이 서로 붙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빈디스트 값, 군집 내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조절했을 때 그때의 결과를 보면, 그러면 덜 밀어냈을 때는, 군집 내에 데이터가 밀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 많이 밀어내면 하나의 군집 내에 데이터가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산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UMap 알고리즘의 동작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UMap의 핵심 아이디어는 K 근접점으로 한정된 로컬 데이터 공간 내에서 연결 강도를 재해석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K 근접점 밖에 다른 점들은 배치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결과로 군집 간에 명확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군집 내에서 생각해 볼 때 데이터 간의 배치 거리가 실제 원본 데이터의 거리와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첫 번째로 가까운 점이 삼성전자 우선주고, 두 번째로 가까운 점이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실제 거리 관계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에 더 가깝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더 멀죠. 그런데 UMap의 실제 그래프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연결 강도는 1이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연결 강도도 1이에요. 그래프상의 실제 연결 강도는 1.0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할 때도 둘 간의 거리가 비슷한 형태로 배치가 되겠죠. 이 점이 티스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부를 만한 점이 되고요. 티스니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SK 하이닉스보다 가깝게 표현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UMap의 특성을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상치에 대해서도 K 근접점 로컬 데이터 공간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예를 보여드리면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코오롱 티슈진은 사실 이 코오롱 티슈진을 제외한 21개 종목과 좀 거리가 먼 이상치에 가까운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리를 고려한다면 그래프상에서 코오롱 티슈진은 알테오젠 정도만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랑은 연결관계가 거의 희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맵에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K 근접점을 포함한 로컬 데이터 공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종 배치 결과를 보시면 코오롱 티슈진이 있고 5개의 종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K 값이 5개니까. 사실상의 아웃라이어 포인트도 확정적으로 5개의 연결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상에 어딘가의 군집에는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상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군집에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얘기죠. 이런 특성들이 있다 해서 이렇게 3가지 특성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UMap이 사람이 봤을 때 인지적으로 편안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간적인 특성이 뭔가? 여기서도 예를 다시 들어드리면 현대차가 있고요. 현대차에 가장 가까운 종목은 현대차 EUB예요. 다음 두 번째로 가까운 종목은 기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본 데이터에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 가장 가까운 거는 삼성전자 우,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는 SK 하이닉스, 이 예제에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건 한미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K값의 한계가 사람에게 명확하죠. 한 종목을 떨렸을 때 가까울 수 있는 종목의 수는 한정적이라는 거. 사람이 탐색을 제한적으로 하듯이 UMap도 한정된 K개의 근접점을 탐색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사람이 근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강도보다는 순서를 우선해서 데이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오롱 티슈진에 가장 가까운 종목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종목이 한미반도체라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코오롱 티슈진과 알테오젠이 가장 가깝다는 걸 생각하고 한미반도체가 그 다음으로 가깝다는 걸 생각하는 것과 현대차가 현대차 EUBU와 가깝다는 것과 현대차 그 다음으로 기아와 가깝다는 것을 거의 동일한 강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코오롱 티슈진과 알테오젠의 실제 거리와 현대차와 현대차 EUB의 실제 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순서 중심의 탐색을 한다라는 거, 강도보다는 사람의 순서 중심 탐색이 있고 UMap도 비슷하게 순서 기반으로 연결 강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거리가 조금 반영이 되긴 하지만 순서가 훨씬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UMap이 처리하는 방식이랑 유사점이 있고 그 유사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훨씬 편안한 배치 결과를 반환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쓰임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이래요. UMap은 클러스터드 데이터 시각화 알고리즘이다. 군집을 찾는 데 특화된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이터 포인터를 갖는 군집을 찾는 데 유용한 알고리즘이고 군집 내에서 실제 데이터 간 거리를 비교하기에는 부정확하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거리는 실제 거리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UMap에서는 같은 연결 광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비슷한 거리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실제 거리를 비교하기는 부정확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UMap을 활용한다고 하면 연관도가 높은 종목들의 군집을 찾고 이 군집의 전체적인 변동성을 파악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UMAP 결과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군집 내에 배치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간의 실제 거리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종목이 더 연관도가 높은지, 이 종목이 연관도가 높은지, 이 종목이 연관도가 높은지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가격 변동 연관 지도를 만드는데 UMAP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 지도의 역할은 한 종목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가장 연관도가 높은 종목들을 추려내는 데 있지, 한 종목이 속한 군집을 찾는 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상치가 별로 없는 데이터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동떨어진 점들, 연관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저기 군집이 연결이 돼서 노이즈로 작동을 하겠죠. 때문에 이상치가 별로 없는 데이터에 효과적이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UMAP이 t-SNE를 대체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의 분석 목적에 맞춰서 특수한 경우에 UMAP이 t-SNE보다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